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적 차량의 통행 제한 이유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음 중 과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고속도로의 포장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핸들 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방 및 후방 주시 곤란,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 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 교통사고 유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이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와 교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교량은 설계 하중을 초과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적은 제동장치에 무리를 주고 핸들 조작을 어렵게 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과적 차량은 동력 성능 한계로 인해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저속으로 주행합니다. 따라서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은 과적 차량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정답 선택의 핵심입니다. 화물 취급과 관련된 과적의 위험성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물 취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과적의 직접적인 위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기, 엔진 차량 자체 및 운행하는 도로 등에 악영향을 준다. 두 번째 보기, 대량의 화물로 인해 화물 취급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세 번째 보기, 자동차의 핸들 조작, 제동장치 조작, 속도 조절 등이 곤란해진다. 네 번째 보기, 내리막길 운행 중 브레이크 파열이나 적재물의 쏠림에 의해 위험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즉 두 번째 보기입니다. 왜 두 번째 보기가 정답인지 그 이유를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적은 차량과 도로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첫째, 무거운 화물은 엔진과 차체 구조에 무리를 주어 고장을 유발합니다. 둘째, 과적은 핸들 조작과 제동 조작을 어렵게 만들어 운전 안전을 위협합니다. 셋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파열과 적재물 쏠림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화물 취급자의 피로 증가는 작업 강도 문제로 과적의 직접적인 위험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두 번째 보기입니다. 화물 취급 시 운송장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물 취급 시 운송장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운송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운송장은 기록 내용 약관에 기준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된다. 2번 운송장은 배달에 대한 증빙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3번 운송장은 고객에게는 화물 추적 및 배달에 대한 정보 자료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4번 운송장은 사내 수익금을 계산할 수 있는 관리 자료가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송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 정보적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첫째,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운임 정산과 수익 계산에 필요한 관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운송장 번호를 통해 화물 위치 추적과 배달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에 대한 증빙 기능은 매우 중요하여 수하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안전한 배달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배달 증빙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운송장 기재 시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운송장 기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하나, 화물 인수 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 취급자가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한다. 보기 둘,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고지한 후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란에 서명을 받는다. 보기 셋, 파손, 부패, 변질 등 물품의 특성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면책 확인서를 받는다. 보기 넷, 같은 곳으로 2개 이상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조 송장을 기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송장 기입의 주체는 화물 취급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교과서 규정에 따르면 화물 인수 후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소 오류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1번은 화물 취급자가 직접 기입한다고 하여 규정과 상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특약사항과 면책 확인서는 고객에게 고지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일 수하인에게 2개 이상의 화물을 보낼 때는 보조 송장을 사용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하는 가속도 증가로 인한 물품 파손 방지 포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되는 가속도의 증가로 인한 물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포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기입니다. 첫 번째 방청 포장, 두 번째 수축 포장, 세 번째 압축 포장, 네 번째 완충 포장입니다. 정답은 4번 완충 포장입니다. 이 포장이 왜 정답인지 다음 설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충 포장은 운송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충격, 가속도 같은 물리적 힘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는 포장 방법입니다. 이 포장의 핵심 목적은 외부 압력이나 충격을 중간에서 흡수해 물품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차량의 급제동,
급출발 하역 시 발생하는 급격한 가속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충제가 분산시켜 파손을 방지합니다. 방청 포장은, 부식 방지 수축 포장은, 필름 고정 압축 포장은 부피 축소용으로 완충 포장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손 방지 포장은 완충 포장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성인 남자가 단독으로 시간당 3회 이상 계속 작업할 때 적정 화물 무게 한도에 대해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인 남자 단독으로 시간당당 3회 이상 계속 작업을 할 때 1인당 화물의 적정 무게 한도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10에서 15kg, 2번은 15에서 20kg, 3번은 20에서 25kg, 4번은 25에서 30kg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물 취급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힘으로 옮길 때는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적정 무게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시간당 3회 이상 계속 작업은 반복 부하가 가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도 지속 반복 작업 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10에서 15kg 정도를 권장합니다. 작업 횟수가 적거나 단발성일 경우 더 무거운 무게도 가능하지만 계속 작업 조건에서는 기준 무게가 낮아집니다. 화물 취급과 관련된 기계 작업 운반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기계 작업 운반에 적합한 작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분류, 판독, 검사. 두 번째,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한 작업. 세 번째,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 네 번째, 취급하는 물품이 경량인 작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왜 4번이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운반은 주로 작업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첫째, 기계는 정형화된 작업에 적합합니다. 둘째, 단순 반복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대량 및 표준화된 작업에서 비용 절감이 큽니다. 하지만 경량물은 기계 도입 비용 대비 인력 운반이 더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경량물 취급 작업은 기계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물 적재 방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물의 적재 방식 중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씌우고 이를 가열하여 필름을 수축시켜 팔레트와 밀착시키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첫 번째, 슈링크 방식, 두 번째, 주연어프 방식, 세 번째, 스트레치 방식, 네 번째,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정답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슈링크 방식은 열과 수축 원리를 이용합니다.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위 화물에 씌운 뒤 가열하여 필름이 수축하면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방식은 화물 모양에 상관없이 밀착 고정이 가능하며 방수와 방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트레치 방식은 필름을 잡아당겨 감는 방식으로 가열하지 않고 탄성을 이용합니다.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은 화물 사이에 마찰 시트를 넣어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주연어프 방식은 화물 모서리 보호와 결박 보강용 보조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열수축성 필름과 가열, 수축 키워드는 슈링크 방식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안전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 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1번,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번,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번,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차량. 4번,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은 과적과 차량 크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하중은 바퀴 하나에 걸리는 무게로 10톤을 넘으면 제한 대상입니다. 차량 전체 무게인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면 역시 제한됩니다. 차량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해 16.7m를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차량 높이 기준은 도로법상 기본 제한이 4m이고 고속도로에서는 4.2m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3m를 초과하는 차량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며 정답이 3번인 이유입니다. 화물의 인수요령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물의 인수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기입니다.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수한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취급 불가 화물 품목의 경우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객 배려 차원에서 인수한다. 세 번째, 보기입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에 적용되는 부대 비용을 수하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 뒤 인수한다.
네 번째 보기입니다. 인수예약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물 인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입니다. 위험물이나 회사에서 금지한 품목은 반드시 인수를 거절해야 합니다. 고객 배려를 이유로 취급 불가 품목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중히 사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또한 제주도 및 도서지역 부대 비용은 미리 안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며 인수예약은 접수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학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화물운송종사자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